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독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언급된 병원은 환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자 강원도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소비 촉진 행사를 축소하거나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홍천을 포함한 접경 지역 표심은 후보자 출신 지역에 따라 갈렸습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별 표심이 큰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강원도민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좀 더 강력한 예방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31번 확진 환자와 같은 날 대구에서 예배에 참석한 춘천 시민은 2명입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가 문제가 되자 1339에 전화를 걸어 예배 사실을 알렸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이들이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를 본 것은 맞지만 예배 시간이 다르고 현재 코로나19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은 춘천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소는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2월 16일에 다녀오셨으니까 아직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이고 증상이 없으시고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오늘 밤이나 나오겠죠. 강원도는 현재 도내 모든 신천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5곳 신천지 관련 시설에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원도도 곧 뚫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이 집회 금지 등의 강력한 예방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강원도와 각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소독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언급된 병원은 환자 발길이 뚝 끊겼고 방역 직원들은 쇄도하는 소독 요청으로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경로당. 하얀 방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아침부터 소독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역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파트 단지는 물론 경로당과 교회 등 여러 곳에 소독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이미 신천지 이미 다녀오셨다고 했었고 병수원 소독을 해달라고 하시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고 방역 직원들은 터미널, 마트, 교회 등 다중이용 시설의 화장실은 물론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손잡이 구석구석을 소독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소독 지원 요청이 쇄도해 하루 평균 30건의 방역 작업을 진행해야 해서 방역 관련 공무직 직원들도 3월 말까지 근로 연장을 신청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하루 60건 이상 돼서 한 2배에서 3배가량 더 늘은 것 같고요. 환자 이송도 기존에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 이송했다면 최근에는 4명에서 5명 정도 이송.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가 다녀갔다는 SNS 가짜뉴스에 언급된 한 병원은 오전에만 10건의 예약이 취소되고 각 기관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이버 수사팀이랑 상담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진정서 들어가서 그 문자 발신하신 분을 찾기로 했어요. 원주시는 시민들의 불안감 속에 허위 사실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속출하자 강원도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소비 촉진 행사를 축소하거나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 달부터 진행하려던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등 각종 행사를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21대 총선까지 이제 54일 남았습니다. 총선 본선에 누가 나설지 각 당의 공천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를 전망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 출마 후보는 3명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무소속 정혜용 후보였습니다. 득표율은 황영철 후보 50%, 조일현 후보 34%, 정혜용 후보 14%로 황영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황영철 후보가 5곳 군 지역에서 모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표차는 지역별로 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홍천이 고향인 조일현 후보는 홍천에서 44%를 득표해 51% 득표율을 보인 황영철 후보에 뒤졌지만 격차는 가장 적었습니다. 정혜용 후보는 5곳 지역 중 4곳에서 득표율이 가장 낮았지만 고향인 철원에서 33%를 득표해 세 후보 중 2번째였습니다. 5개 군 지역이 묶인 데다 각 지역별로 면적도 넓어 후보의 출신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5개 군 지역에서 각각 후보가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지역주의적인 투표 성향이 나타나더라. 연령대별 투표율도 살펴봤습니다. 60대와 70대 투표율이 70%대 중반을 넘어 높았지만 30대는 40%대, 20대는 5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선거의 핵심 사안은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입니다. 현재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고성을 덧붙여 접경지역 선거구를 만들고 홍천은 속초, 양양 선거구에 묶는 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명, 미래통합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2명입니다. 지역별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령별, 이슈별 표심이 더 큰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이 8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횡성과 고성 등 6개 시군 9개 대학에서 1,502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 체류 중인 인원을 제외한 입국 예정자는 807명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이동 차량을 지원해 기숙사 등에서 보호하고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 관리 보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강원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은 경기 침체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긴급 자금과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식당을 적극 이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강원도를 방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도청에서 열린 ASF 방역 현장 점검 회의에서 미진했던 울타리와 투입 인력 역할 분담 등을 보완해 전략적인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감염 멧돼지가 광역 울타리 밖에서도 확인되는 등 농장 유입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을 확산을 막을 마지막 저지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동자들이 내일 하루 파업을 예고해 춘천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공공운수노조 춘천시민버스지회는 내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춘천 시민버스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해 녹색시민협동조합 대의원 총회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전세버스 10대를 투입한다며 버스 운행 시간과 운행 횟수는 평소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아 송기헌 의원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도의원 등과 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도내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접경 지역 등 도내 선거구를 돌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원군이 서울 원산 간 경원선의 조속한 재착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접경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철원군은 백마고 지역부터 월정역에 이르는 9.3km 1단계 복원의 경우 토지 매입과 사업비가 확보돼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복원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기공식을 가진 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위생과 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천군은 홍천아산병원과 홍천군 보건소 등 두 곳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주민들이 방문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공공장소 방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